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농산응용과 농업용사 이기훈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항상 또 아프지 말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신품종 신기술 개발을 위한 2021 배추 소비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청의 농식품 구매 정보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진흥청에서 개최하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에 한번 참여해 주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저 담당자로서 참 좀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저희 청에서는 연간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농업인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패널의 농식품 구매 정보는 지금 이게 PPT가 다 너무 연속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첫 페이지 보시면은 영농가 그다음에 정책 R&D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소비자 패널 1000명부터 전국에 2000명까지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로 농업인분들의 영농 마케팅 의사결정과 정책 R&D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소비자 패널이 직접 입력한 가계부입니다. 그러니까 농식품을 구매할 때 발생한 영수증을 가계부에 붙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요. 이 구매 영수증에는 물론 언제 샀고 무엇을 샀고 어디서 샀고 어떻게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무엇이라는 것 정보도 배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고랭지 배추 등 조금 더 세분화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이 구매 영수증을 소비자 패널의 일일이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인구 누가 샀는지를 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오늘 자료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국에 여기 계신 농업인 분들을 찾아가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조금 개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여김없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뵙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유튜브에도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소속기관 R&D 부서를 대상으로 한 R&D 지원을 위한 또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업인분들 그리고 R&D 부서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소개를 끝으로 먼저 한번 훑어볼 곳은 저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10년간 소비자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리의 변화가 공감이 되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게 두 개씩 넘어가는데요. 지금 처음 보시면 제가 농식품 구매량이 줄었다고, 일회 지출액이 줄었다고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농식품 구매가 줄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밥을 덜 먹는다. 집에서 그리고 밥을 덜 먹기 때문에 구매하는 양이 줄더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덜 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 밥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사야 될 것을 좀 덜 사면서 비용도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덜 먹는다. 결국은 집밥의 의미가 변했다는 건데요. 이 집밥의 의미가 변하면서 내가 사야 될 게 조금 소형화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가공식품들도 조금 소포장화되는 이러한 선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 밖에서 밥을 먹게 되면서 가정 내 식생활 문화가 바뀐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집에서 밥을 많이 줄인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집 밖에서도 밥을 많이 먹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사가 늘어나기보다는 주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식사가 준다는 것은 특히 이제 아침을 결식도 많이 늘어났고 또 집 밖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습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착되다 보니 집으로 사들이는 농식품이 양도 줄고 또 작은 것을 선호하는 이러한 트렌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바뀌었으면 상관없는데 집에서 밥을 먹는 식탁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식사하실 때 예전에 그 배추도 배추지만은 나무를 사서 직접 조리해서 그 다음에 반찬으로 사용했던 이 때가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완전히 이제 진공 포장된 이제 가공식품이나 섞어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가정 간편식이나 햄, 베이컨 등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신선한 뭐 주곡인 쌀 중심으로 그 다음에 햄버거, 뭐 스파게티 등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섞어서 먹는 식단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식탁이 바뀌고 있다는 거,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식탁이 바뀐다는 것에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다른 품목을 떠나서 채소류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채소류도 죄송합니다. 채소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소류 같은 경우는 집밥이 줄면서 채소류 구매가 좀 감소했는데요. 집에서 밥을 덜 먹으면 당연히 반찬이 집에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집에서 밥을 안 먹으면 김치를 덜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찬류에 사용되는 이런 당근, 가지, 오이 등 여러 가지 채소하고 또 김장 채소류 구매액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채소류가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일부 소비자는 채소류가 조금 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늘었다는 소비자는 아무래도 건강에 좋으니까 아무래도 채소가 기능성 식품으로 지금 정착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밥 때문에 먹는다는 것보다 집에서 이거 채소를 먹으면 내가 괜히 건강해지는 것 같다. 고기만 먹는 식단에서 채소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거 조금 가벼워지네. 몸이 조금 부담이 덜하네. 이런 착각도 아닌 착각부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실제로 채소류가 왜 줄었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집에서 간단히 밥을 해결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일단 가공식품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식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저희가 주식이라고 함이 본래 미식이었습니다. 미식은 결국 쌀밥을 먹는 식습관이었는데요. 지금은 면식으로 조금 바뀌는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또 식생활의 서구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간소화, 또 다양화 등으로 햄버거나 그리고 베이컨 등 여러 가지의 그런 가공식품도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도 공감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손자분들의 식습관하고 지금 선생님들의 식습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을 데이터화해 보면 이러한 현상으로 정리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공식품이 왜 늘었냐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집에서 간단히 밥을 챙겨 먹고 싶으니까, 결국은 내가 바쁘니까 집에서 거주한 시간도 좀 덜하고 거주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조금 빨리 밥 먹을 수 있고 빨리 준비할 수 있고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가공식품의 구매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공식품 자체도 숙제는 있어요. 가공식품은 아직까지 맛은, 편의성은 모르겠지만 건강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에 좋은 가공식품의 개발은 나중에는 히트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추만 특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배추 생산자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배추가 구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 내 김치가 이제 직접 가정에서 담는다는 것이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사모님이나 아니면 며느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김장을 하자고 말하면은 요즘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다는 거 할 정도의 아이템이 돼버렸는데, 그런 전통 문화가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서 한번 공감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배추 구매가 감소했던 거는 이런 충성 고객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씩 이제 이탈하는 경향이 좀 진행되고, 실제로 이탈하는 소비자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구매가 구매 횟수의 감소를 뚜렷하게 살펴보면은 조금 많이 이제 대규모 대단위로 김장을 했던 그런 문화가 지금은 이제 소량 구매 후 소량으로 김장을 담는 자급자족형 김장 문화로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을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김치, 절임 배추, 신선 배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출하는 돈 자체는 아직까지 예전에는 신선 배추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금 바뀌고 있어요. 이 비중만 봤을 때는 절임 배추가 거의 고정되어 있지만 일반 시판 배추김치가 구매 비중이 늘어나고 지금 신선 배추 구매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는 사람들이 신선 배추를 사는 것보다 배추김치를 사는 것이 가치가 비슷해진다는 건데요. 이게 신선 배추를 더하고 우리 조미 채소를 사는 것 더하고 젓갈류 사는 것 더하고 시간과 노력 정성을 더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은 이제 배추김치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횟수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배추라는 게 김치용이라고, 물론 이제 김치 중심으로 소비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김치용 외에도 여러 가지 쌈, 그리고 국, 나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되다 보니 횟수 자체는 아무래도 신선 배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사는 품목이 아니게 되는 거죠. 특히 김장철에 사는 배추김치는 내가 1년 동안 집에서 먹을 것을 대신하는 것을 산다는 것, 그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러한 변화를 한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추 구매가 우리 왜 변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배추 구매는 이런 맛과 식감도 있지만 활용도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배추가 김치라는 조리 방식이 한정적이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소비자들은 김치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요리를 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김치가 배추 구매가 왜 줄었냐라는 물으면 결국 김장이에요. 이게 이제 김치와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 설명이 좀 모호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김장량이 줄고 이런 절임 배추나 시판 배추김치가 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은 김치에 한정된 배추의 용도를 조금 바뀌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배추의 용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전략의 발굴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체제의 구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비관적으로 설명드린 거 아니니까 충분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월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김장철 빼고 비김장철 비교해보면 최근에는 배추가 조금 늘었어요. 물론 이제 20년도는 코로나가 생기면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보니 밖에 음식보다 집에서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현상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 봐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근데 김장철에는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제 2010년에서 계속 이게 11월에 피크인데 피크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배추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단순히 김치에서 벗어나서 김치 외적인 새로운 전략적 아이템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고 소득 수준별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예전부터 이제 김장을 하시는, 그러니까 전통 문화에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 참여하시는 우리 고령층 분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구매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서서히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 이게 신기한 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또 이렇게 배추보다는 절임 배추 또는 시판 배추김치를 사면서 시간과 노력에 더욱 더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생산자 선생님들도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배추 어디서 사냐? 이런 질문에서는 사실 지금은 예전에는 전통시장이 주를 이뤘으나 요즘에는 슈퍼마켓에서 많이 삽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배추를 출하하시고, 포전으로 출하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수확해서 출하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이제 향후 보셔야 될
그 부분은 이제는 슈퍼마켓의 시대, 지금 리테일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전통시장처럼 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가 전통시장보다는 슈퍼마켓이 가깝기도 하고 집 근처에서 신선도 관리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 곳을 선호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당연히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사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직거래도 조금씩 있는데 여전히 다른 곳보다는 슈퍼마켓 거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그 대형마트가 은근히 지금 배추 구매 장소로는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는 다른 품목을 대량 구매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많이 사야 할 때 이러한 현상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좀 인기가 많았는데요. 배추라는 곳 한 품목에 특화해 보면 신선 채소로서 집 가까이에서 내가 사기 편하고 근처에서 주문이 가능하고 배달이 가능한 이러한 슈퍼마켓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청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작년과 올해 김치를 가정 내 집에서 먹는 김치 어떻게 조달하니? 라는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좀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바뀐 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없거나 구매하고 나머지 잡는다. 결국은 반반의 이런 형태가 좀 보이는데요. 이제는 필요할 때 내가 적시 정량의 배추김치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서 가정 내에 배추를 직접 김장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소량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해석해보면 올해 김장을 담는 소비자가 많고 본인 가정 목수를 중심으로 김장을 한다. 자, 예전에는 김장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님, 3, 4대가 모이거나 또 형제, 자매가 모여서 대단위로 했던 김장 문화가 이제는 내 거, 우리 집 거만 일단은 우리 먹을 거만 하는 분위기로 바뀐다. 결국은 김장의 소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배추의 소비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의 소비처가 가정보다는 아무래도 김장을 대신해주는 그런 김치 공장이나 또 절임 배추 제조업체 등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년 연속으로 이제 김장을 했던 사람들만 한번 한정해서 약 600명을 한정해서 조사 결과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김장을 하는데 올해도 김장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성국이에요.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단 말이고요. 자, 김장을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도 안 할 거다. 이 사람은 여전히 김장 안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선생님들께 그렇게 매력적인 소비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작년에 김장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김장을 안 할 거다. 결국 작년에 김장 양이 늘었다 보니 올해는 김장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1%인데 올해는 김장을 안 했지만 작년에는 김장 안 했지만 올해는 김장을 할 거라는 소비가 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신규 고객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4%포인트 정도가 새롭게 지금 조금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으로 정착되는 김장 문화가 이 4%로 인해서 크게 소비량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소비량 자체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비슷할 것 같다. 수요는 작년 정도로 예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올해 김장 언제 할까요? 물어봤을 때는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11월 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쯤 이제 김장을 하시고 계시는 소비자가 많다는 겁니다. 12월이 넘어갔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훅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김장할 때 그럼 어떤 거 사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지금은 신선 배추에서 절임 배추로 조금 바뀌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듯이 절임 배추 구매가 많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뒤에 이제 저희 김명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지만은 그 팀장님 계신 곳에서는 한 26,000원 정도 20kg 이렇게 도매가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26,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소비자는 바쁘고 힘들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찾다 보니 그 신선 배추와 그 26,000원 그 가격 차이를 그 시간보다 그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임 배추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정도 비율이면 거의 양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쪽에 거의 치우친 거 아닌가 보면 거의 다 이런데 추후에는 이게 좀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합니다.
자, 김장김치로 신선 배추를 선택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김치를 제조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은 우리 집 자녀가, 내 가족이 먹는 것은 그래도 내가 직접 해야 안심을 시킬 수 있다. 편하게 먹을 수 있다. 결국 이런 가장이나 또 부모님으로서의 책임감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해야 간이나 그 다음에 젓갈이나 뭐 필요한 그런 부수적인 요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선 배추를 선택해 직접 김장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올해 배추 가격이 사실 상승하긴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배추 가격 급등 시에 소비자들 어떻게 하냐? 또 물어보니 그래도 신선 배추를 사야 김장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이렇게 김장이 많이 늘 금치다. 이제 배추김치는 배추금치다. 이렇게 조금 자극적인 멘트가 많이 날아가는데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사실 그런 멘트에 조금 반응을 해서 김장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성 한 70%는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조금 비싸도 이거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신선 배추로 김치를 해야 그래도 더 맛있으니 그래도 신선 배추를 사겠다. 물론 일부는 지금은 조금만 사고 나중에 조금 쌀 때 봄 배추나 아니면 여름 배추를 사서 조금 김장을 좀 더 보완하자. 이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 전통 문화 자체는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전통 문화에서 신선 배추를 살려는 움직임이 많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신선 배추 잘랐을 때 소비자들이 이런 속노란 부분이 많을 때 조금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이게 시장에서는 제가 솔직히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조사를 좀 해보면 속노란 게 우리 배추라는 게 하얀색, 노란색, 녹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참 이쁘게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봤을 때 이뻐 보이니까 소비자가 땡기는 것도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실제로 이 노란 부분이 일반 그 하얀 부분과 다르게 좀 고소한 맛도 좀 느껴진다고 해요. 식미가 좋다고. 이러한 것 때문에 소비자들은 만족감을 이끌기 위해서 속노란 게 관심이 많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신선 배추 자체는 이런 생산자 정보나 다른 것들은 크게 또 영향이 없었는데 요 두 개를 한번 봐주세요. 크기와 무게입니다. 자, 크기와 무게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좀 먼저 갔는데요. 크기와 먼저 말씀드리면 크기가 이제 무조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또 무게도 무조건 무거워도 안 되고 무게도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밥을 적게 먹고 하다 보니 내가 딱 필요한 양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크게 되면 내가 필요한 이상으로 김장을 하게 되면 그거를 관리를 못해서 버린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 애매한 결과다만 말씀드리지만 중간 크기나 적정 무게를 선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자, 우리가 일단은 배추를 구매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한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신선도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만족하는 게 사기 편하고 또 신선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쪽은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꾸준히 이제 유지하고 관리해야 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은 좀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저장성과 안전성, 결국은 이 부분은 저희 농업 자체에서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제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또 하나의 경쟁 포인트입니다. 신품종 개발도 있고 생산도 있고 우리 유통 시장의 변화도 제일 중요한 게 저장성과 안전성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저장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지 스스로 또는 시장 관계자 그리고 또 우리 청 관계자분들하고 꾸준히 소통해서 이러한 소비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 만족도 작게 하는데 이게 편차가 큽니다. 편차가 크단 말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두께가 있고 좋아하는 질김이 있고 좋아하는 무게가 따로 개별 소비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 측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니즈를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임 배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돈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임 배추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절임 배추는 결국은 어느 소비자가 어떠한 짬 연도 그리고 절임 정도 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고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서 디지털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면
각 소비자들의 필요한 그 정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임 배추를 구매할 때는 공급자의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계속 거래한다는 것은 자, 어디서 내가 배추를 사왔고 또 어떻게 제조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사는 데서 사고 생산자가 파는 데서 산다는 것은 절임 배추는 신선 배추와 달리 공급자가 더 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홍보하실 때도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깨끗하고 이걸 다 설명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임 배추도 슈퍼마켓에서 많이 사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절임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마켓에서 주문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절임 배추의 한 60% 이상을 슈퍼마켓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로 볼 때는 이제 슈퍼마켓에, 물론 이제 전체적인 농식품이 슈퍼마켓의 시대로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슈퍼마켓의 구매에서 는다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타겟팅해야 되는 그런 유통 경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선 배추하고 절임 배추 자체를 안 사고 시판김치를 왜 사냐 물어봤습니다. 결국은 김장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필요할 때 적시에 정량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란데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에는 실력이 뒷받침될 때의 전제가 되거든요. 요즘 특히 답변하신 분들이 30, 40대가 많은데 요즘 30, 40대들이 얼마나 김장을 잘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김장이라는 게 묻히면 되는 줄 아는데 그 나름대로 장인의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이쪽에서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 시력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 김치가 구매가 는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판김치는 슈퍼마켓이 아니라 온라인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처에서 안 사도 김치 잘 만드시는 분, 김치 맛있게 파시는 분들, 소셜 커머스나 이렇게 좀 전국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고, 지역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특징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치 공장에서는 식품 제조업체는 최근에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살펴보면 배추는 여전히 높게 했지만은 최근에는 소량이나 아마 절임 배추 구매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제조업체에서 원하는 절임, 염도, 수율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그들이 성향에 맞게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이제 국산 배추를 이제 신선한 원재료 사용 측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원산지 민감한 거. 결과적으로 중국산 배추는 물론 수입이 안 되지만은 중국산이 들어간 것을 약간 버무리는 식으로는 이제는 국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이 보이기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절임 배추는 당연히 이제 신선한 걸 바로 절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아무래도 이제 신선 배추는 산지와 직거래, 물론 이제 제조업체에서 산지에서 포장 거래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도매 시장에서 남은 것을 조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여기 지금 김명배 팀장이 계시는데 발표 시간 잘 듣고 꼭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소통을 직접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임 배추도 이제 사는 곳은 사실 이제 아무래도 1차 절임 배추 제조업체고, 이런 제조업체에서 구매가 이제 B2B 거래가 많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치 수입량은 이제 코로나19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작년은 거의 비슷했고, 아무래도 재고가 있다 보니 작년은 비슷했는데 올해는 조금 수출이 잘 안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건 참고해 주셔도 됐거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자, 우리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에서 보면은 2020년도 배추 치면은 김치 어떻게 만들지, 뭐 넣어야 김치가 맛있지, 이러한 거였어요. 지금 보시면 김장, 겉잎, 뭐 두 큰술 이렇게 뭐 요리 방법들 많이 나오는데 올해 자,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그러니까 SNS에 있는 배추를 치면 중국산, 굴삭기, 알몸, 중국 이런 것들 나와요. 결국은 요즘 작년에까지 나타났던 그런 소셜미디어에 나타나는 그 블로그에 나타나는 그 단어는 긍정적인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그 개념이 바뀐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조 과정에 이런 투명한 것도 중요하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메시지 전달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배추다, 그리고 절인 배추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자, 배추김치, 중국산 김치 어떻게 하냐, 소비자들은 많이 안 먹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국내 외식업체도 중국산 김치 공급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 중국산 김치다 하면은, 아, 집에서 못 먹겠다. 아, 그럼 저 식당 안 가야지. 이런 현상을 보일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외식업체의 수요를 한번 타겟팅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 수립하는데 여기 강릉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협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조금 많이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일단은 영농은 어디로 팔 건지, 소비가 준다고 해서 생산 안 하지 마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거 생산해서 절대 아니고. 하지만 어디로 팔 거고, 내가 살 사람은 누구지, 내 거를 사는 사람은 누군지를 생각을 하셔서 영농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배추의 용도를 김치에만 제한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요즘 핫한 아이템 중에 밀키트라고 있습니다. 밀키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음식이 스테이크긴 한데, 그 다음이 밀푀유 나베라고 배추하고 소고기 포개서 하는 그런 밀키트가 많이 나가요. 이런 강릉에서 원산지니까, 강릉에서 고랭지 배추 원산지 소비자들이 강릉에 있는 소고기와 이렇게 지역화된 상품, 밀키트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배추의 맛과 식감을 온전하게 소비자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수확과 관리나 가공 후의 적합한 유통 체계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일단 양해 말씀 구하고요.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가락시장의 대하청과 경영기획팀장 김명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이균식 연구원이 목소리 톤이 높아가지고 제가 좀 낮게 드리면 또 그 졸리실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을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좀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되게 송구스러운 게 지금 배추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되게 암울하고 안 좋은 얘기들을 할 겁니다. 배추와 관련돼서는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을 좀 알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담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다만 대안도 좀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만 좀 한 15분 그 정도 귀담아서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거는 그 배추 산업은 지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물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면적도 감소하고 있고, 특히 배추 김치의 트렌드 변화는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지금 감소했고요. 그런 면적 변화나 생산량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소비 측에서도 최근의 변화는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의 여파가 국산 김치, 배추김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하청과 반임장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변화를 보시면 되게 감소하고 있죠. 2006년도에 그 16만 8천 톤이 반입됐다가 지금 현재 그 2020년도에 12만 6천 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트럭 대수로 보면 한 13,800대 정도가 반입되고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심심하지 않으시라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총 거리로 따지면 배추 트럭을 일렬로 세워놓으면 요게 한 20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릉 오는 거리만큼 대하청과의 배추 트럭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배추를 일렬로 세우면 서울에서 강릉을 100번 올 수 있는 거리만큼 대하청과의 배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배추 중에 10%가 강릉에서 출하해 주시는 배추입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배추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배추 가격하고 당사하고 거래하는 중도매인 수입니다. 이 배추 거래 가격이고요. 여기 중도매인 수인데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격이 낮을 때 중도매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생산자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배추 가격이 결국에는 생산이나 판매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배추 생산량 보면 산지 생산 면적은 연간 3.2%씩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지 생산량은 연간 2.3%씩 감소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의문나는 부분들은 면적은 3.3% 감소하는데 생산량은 2.3%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면 생산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시비량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거는 여기 계신 생산자분들 또한 연구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생산 어떤 효율성을 늘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앞서도 이규식 연구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배추김치 생산량은 계속 또는 소비량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인당 연간 소비량 보면 2000년대에 74kg이었는데 2020년대에 53kg으로 한 20kg이 줄었습니다. 배추김치만 해당되는 양이고요. 연평균 1.3%씩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이만큼 좀 늘어나긴 했지만 2015년부터 늘어나긴 했지만 소비 감소, 기타 김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배추김치는 감소하지만 다른 김치 소비는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건 뭐냐면 2000년도에는 총 공급량 대비 자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2020년도에는 자급률이 81%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산 배추김치의 점유율이 20%나 된다. 또는 배추김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김치의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그렇게 배추김치의 어떠한 소비 패턴의 변화의 원인이 뭘까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인구 구조가 변화를 했고, 식생활도 변화를 했고, 외부 환경이나 중국산 김치 이런 것들도 있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출산 시대의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배추김치를 담궈서 먹는 가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거 형태가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형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김장독이 김치냉장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직접적으로 담그는 거는 가정에서는 김장철에 한정되는 그런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대하청과에 반입되는 배추의 대부분은 일반 가정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요식업체 쪽으로 100%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반 가정에서는 배추김치의 소비는 김장철 또는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의 행사, 요럴 때 극한적으로 좀 배추김치가 또 배추김치 용도로 배추가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식생활이 다양화돼 가지고 지금 동남아 음식이라든가 이런 쌀국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식당으로 많이 편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배추김치를 필요하는 한식 문화, 한식의 김치가 필요한 식당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산 김치가 많이 들어왔고, 김치냉장고, 종작이랑 재배기술, 저장기술, 이 저장기술이나 저장창고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김치를 배추가 버려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결국에는 주거 형태의 변화로 왔고, 그래서 주거 형태의 변화는 김치냉장고의 확산으로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김치 냉장고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배추의 소비량이 줄었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했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변화냐면 오히려 김치 냉장고가 있으니까 김장 문화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치 냉장고 떡하니 있는데 김치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도 결국에는 김치 냉장고가 우리의 김장 문화를 끝까지 유지시킬 하나의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식생활의 다양화, 그다음에 외식 수요, 식재료의 다양화, 핵가족 시대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배추김치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입 물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씩 그 굴곡을 거쳤는데 2008년도에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식당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찌개용 김치에도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라 이런 어떤 법안이 발의돼가지고 그때도 한번 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수입산 김치, 중국산 김치는 일반 가정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식당으로 많이 스며들고 결국에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배추김치가 중요하지 않은 식당들 중심으로 많이 편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칼국수집이나 뭐 아니면 국밥집 이런 데는 수입산 김치를 안 쓰고요. 아마도 이제 김치를 많이 안 내놓는 그런 식당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9년도에 수입된 그 김치가 이만큼인데 이걸 배추로 환산하니까 이만큼입니다. 가락시장의 연간 거래량의 2.3배가 수입산 김치가 수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배추의 어떠한 그 소비 트렌드는 딱 두 가지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배추김치용 배추 또는 생식용 배추 두 가지 시장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냐면 2000년도부터 지금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알배기나 쌈배추 이런 것들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6년도인데 2020년 기준으로는 요거는 한 10%에서 15% 정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어떤 거냐면 요거는 다듬 배추라 그래가지고 원래 쌈 배추는 한 박스에 10포기가 들어갑니다. 작은 포기가. 근데 다듬 배추는 한 박스에 4포기, 5포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요. 박스 형태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변화한 어떠한 출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배추김치용 김치가 아니라 생식용 배추 시장도 많이 성숙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쌈용뿐만이 아니라 중국 음식 중에 허거가 들어오면서 이런 시장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배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중국 내 김치 생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어떤 김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해는 또 늘어나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유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냐면 배추김치를 중국산이냐 국산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들과 층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추김치 자체를 멀리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 배추김치도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오히려 중국산 배추김치 포비아 현상이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김장철 소비 문화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김장을 안 하겠다. 이런 소비자층이 되게 두꺼웠습니다. 막말로 얘기하자면 이런 소문들을 며느리가 냈다 이런 소문들도 들리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올해는 또 다릅니다. 김장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고요. 올해도 김장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높고 물량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절임 배추를 많이 하고는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김장용 소비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는 김치 냉장고로 보고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결국엔 집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채워야 되는 의무감 또는 그런 것들이 좀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김치 냉장고의 보급을 위해서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추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생산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요거는 뭐냐면 정책 당국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다행히 여기는 정책 당국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자 입장에서는 영농 수익이 감소하고요. 배추 생산자가 장목전을 하거나 감소를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소비자 입장에는 다 배추 가격 상승하고 물가 상승에 연관해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이 되겠고요. 유통업체는 가격 불안이 증가하고 경영이 악화돼서 수입 대체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어떠냐면 대체 작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생산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 지지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농산물에 악영향을 미친다. 요거를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사점인데요. 요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배추 생산량과 생산 면적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2000년 대비해 46%가 지금 재배 면적이 감소했고요. 배추 소비량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치냉장고 보급으로 버려지는 김치량도 감소했겠지만 반대로 김치냉장고가 오히려 김장 문화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어요. 중국산 배추김치도 국내산 시장을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배추 산업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여기 생산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직접 도매 시장에 출하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또는 직접 판매하시는 분 많지 않고요. 대부분 밭대기로 넘기시거나 산지유통인들한테 넘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산지유통인들도 수익이 안 되니까 자본 잠식이 심해지고 있어요. 산지유통인 수도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배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생산 포기하는 사례들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배추는 생산 면적이나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자면 19년 기준에 채소류 재배 면적 대비해 배추 재배 면적은 10%나 됩니다. 엽채류만 보면 62%에 달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배추 산업 축소로 인해 타작물로 전환 사례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산지유통인 감소로 생산자들은 포정거래 및 대상자 찾기가 어렵고요. 타작물 전환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고 전환작물의 재배 면적이 증가가 가속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양배추로 전환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양배추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태백 쪽의 귀냄이나 이런 쪽에 보면 배추 농가가 지금 연작 피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 많이 감소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 연작 피해나 아니면 배추 가격의 지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그 줄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쌀이 중요하듯이 배추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들의 다른 면적으로 다른 작물로 전환되게 되면 그것 또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거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금 최근에 배추김치 수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은 많지는 않고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 잠재 소비 고객이 확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애들이 배추김치를 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뭐냐면 1년에 두세 번씩 어린이 김치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들이 결국에는 미래의 우리의 고객이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어떤 김장이나 김치 문화를 계속적으로 알리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병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책 당국에서는 배추 수급 정책을 다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수매 비축 방식만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고요. 생산 약정제 등 가격 지지 방식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 그러니까 농협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생산 약정제 물량이 확실히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생산량 조절뿐만 아니라 소비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배추에 대한 어떤 소비나 아니면 산업은 위축되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암울하지만 나름대로 좀 그 희망적인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